영국 런던 최고 병원의 수석 간호사가 한국의 작은 한의원에서 얇은 침 하나를 쥐고 오열했습니다. 무상의료의 자부심으로 뭉쳐있던 영국의 자존심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도대체 콧대 높은 영국 간호사 연합회는 왜 한국의 한의원을 시찰하다 집단으로 충격에 빠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72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영국 런던 한복판에 위치한 왕립병원. 이곳에서 20년째 수석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사라 젠킨스는 자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이른바 NHS,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한다는 엄청난 명분을 가진 영국의 자랑이었죠. 사라는 늘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우리나라야말로 진정한 의료 선진국이다. 미국의 비싼 의료비나 아시아의 상업적인 병원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가 굳게 믿고 있던 그 위대한 신념은 서서히 안에서부터 골마 터지고 있었습니다. 무상의료라는 달콤한 타이틀 이면에는 끔찍한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었던 거죠. 감기에 걸려 진료 예약을 하면 한 달 뒤에나 의사를 만날 수 있었고, 정밀 MRI 검사를 받으려면 길게는 1년 가까이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려두고 고통을 참아야 했습니다. 사실 사라도 그 지독한 시스템의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20년간 무거운 환자들을 들어 옮기며 척추협착증이라는 고질병을 얻었지만 수석 간호사인 그녀조차 자신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6개월째 진통제만 먹으며 대기하고 있는 처지였던 겁니다. 매일 밤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사라는 애써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서양의학의 종주국이라는 오만함 하나로 버티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라는 영국 간호사 연합회 대표 자격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글로벌 의료 시스템 심포지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동료들에게 남긴 말은 아주 차갑고 냉소적이었습니다. 한국이 IT 기술이나 대중문화로 뜬 건 알겠지만 의료 시스템은 글쎄, 아마 의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 환자들에게 과잉 진료를 하는 상업적인 시스템일 뿐일 거야. 게다가 무슨 한의학, 아직도 풀뿌리를 다려 먹고 몸에 바늘을 찌르는 주술적인 행위를 국가가 인정해 준다고? 참으로 미개한 일이지.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미신이라 비웃으며 코웃음 쳤던 그 한국의 전통의학이 6개월 동안 진통제로도 잡히지 않던 자신의 끔찍한 고통을 단 5분 만에 잠재워버릴 줄은 말이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사라는 일단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미세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입국 심사부터 수화물을 찾기까지 영국 히드로 공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속도로 모든 절차가 끝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라는 애써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공항 시스템이 빠를 수는 있지.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는 속도보다 절차와 데이터가 중요한 법이야. 그녀는 속으로 자신의 서양의학적 신념을 더욱 단단히 다졌습니다. 심포지엄 둘째 날, 일정표를 받아 든 사라의 미간이 일그러졌습니다. 오후 일정이 바로 한국의 한의원 시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진행 요원에게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우리는 현대의학을 공부한 전문가들입니다. 대체 왜 과학적 근거도 없는 동양의 주술사 같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하는 겁니까? 차라리 대형 종합병원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진행 요원은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사라 간호사님, 일단 직접 보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한국의 의료는 서양의학 하나만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니까요. 마지못해 버스에 오른 사라는 팔짱을 낀 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그려진 한의원의 이미지는 뻔했습니다. 희귀한 냄새가 나고 알 수 없는 한약재가 천장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며 위생관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낡은 공간. 그런데 서울 강남 한복판에 버스가 멈춰 서고 시찰할 병원 입구에 들어선 순간 사라와 영국 간호사 일행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인천공항의 화려함은 정말이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를 진정으로 경악하게 만든 건 그날 오후 서울 한복판에서 목격한 미친 속도와 상상을 초월하는 첨단 시설이었으니까요. 사라의 눈앞에 펼쳐진 공간은 그녀가 알던 낡은 약방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새하얀 대리석 바닥, 은은하게 퍼지는 아로마 향기,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최첨단 체형 분석 장비들. 이곳은
마치 우주정거장의 연구실과 최고급 호텔을 섞어놓은 듯한 완벽한 쾌적함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중얼거렸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꾸며놓은 상술이군. 그래봤자 치료는 비과학적일 게 뻔해. 그때 말끔한 의사 가운을 입은 정현우 원장이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유창한 영국식 영어로 인사를 건넨 정 원장에게 사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날선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 원장님, 병원이 아주 화려하네요. 하지만 저는 이런 인테리어보다 데이터가 궁금합니다. 당신들은 엑스레이나 MRI 같은 과학적 장비도 없이 환자를 진단하죠. 그저 환자의 맥을 짚고 플라시보 효과에 기대는 것 아닙니까? 영국의 기준으로는 이건 의료가 아니라 일종의 마사지 숍에 가깝습니다. 사라의 무례하고도 공격적인 발언에 통역을 돕던 한국인 스태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정 원장은 오히려 부드럽게 웃으며 태블릿 PC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라 수석 간호사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영국 의료진들의 그런 오해를 풀어드리는 것이 오늘 제 역할이니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혹시 일행분들 중에 만성적인 통증을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지금 바로 여기서 진단과 치료를 시연해 보여드려도 될까요?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사라에게 쏠렸습니다. 사라가 6개월째 척추협착증으로 고통받으며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습니다. 마침 제가 아주 지독한 허리 통증을 앓고 있거든요. 영국의 최고 전문의들도 수술 날짜만 잡고 진통제만 처방해주는 제 허리를 대체 그 작은 바늘 몇 개로 어떻게 고친다는 건지 한번 구경이나 해보죠. 사라는 도전적인 눈빛으로 진료실 침대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녀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그저 시시한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침술이라는 원시적인 방법이 자신의 망가진 신경을 건드릴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진료실 조명이 살짝 어두워지고 정 원장이 사라의 허리 주변을 세밀하게 짚어 내려가기 시작한 순간 사라의 몸은 알 수 없는 긴장감으로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정 원장의 손길은 서양 의사들의 차가운 기계적 촉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손끝에 정밀 센서라도 달린 것처럼 사라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염증 부위를 단 1mm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찾아내 꾹 누른 겁니다. 사라는 자신도 모르게 짧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 원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척추 4번과 5번 사이에 신경이 심하게 눌려 있군요. 6개월 전부터 진통제를 드셨다고요. 오른쪽 다리로 방사통이 내려가서 밤마다 잠을 설치셨을 겁니다. 위장도 많이 상하셨네요. 사라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엑스레이도 MRI도 찍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증상을 자세히 말해주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 젊은 한국인 의사는 단 몇 번의 촉진과 맥을 짚는 것만으로 영국의 전문의가 1시간 동안 설명했던 진단 결과를 완벽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사라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 원장은 알코올 솜으로 사라의 허리를 소독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양 의학이 나무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학문이라면 한의학은 숲 전체의 기류를 읽어내는 학문이니까요. 간호사님, 이제부터 서양 의학의 종주국에서 오신 당신의 낡은 편견을 제가 조금 아프게 깨뜨려 보겠습니다. 조금 따끔할 겁니다. 침통에서 은빛으로 빛나는 얇은 침 하나가 뽑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라는 자신의 20년 의료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경험의 소용돌이 속으로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얇은 바늘 하나가 콧대 높은 영국 간호사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무너뜨린 걸까요? 폭풍우처럼 휘몰아칠 한국 의료 시스템의 진짜 무서운 저력이 이제 막 베일을 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따끔할 겁니다. 정 원장의 부드러운 경고와 함께 얇은 침이 사라의 허리 피부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사라는 본능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녀가 예상한 것은 영국의 병원에서 수없이 맞았던 두꺼운 주사바늘이 살을 찢고 들어오는 둔탁하고 불쾌한 통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랐습니다. 통증은커녕 모기가 앉은 것조차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감각이 희미했습니다. 사라는 의아한 마음에 눈을 떴습니다. 끝난 겁니까? 아무 느낌도 없는데요. 역시 바늘이 너무 얇아서 근육층까지 도달하지 못한 거. 아니,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정 원장이 꽂혀있는 침의 손잡이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미세하게 돌리기 시작한 순간 사라의 몸에 전기에 감전된 듯한 강렬한 자극이 내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묵직하고 뻐근하면서도 동시에 막혀있던 댐의 수문이 일시에 열리며 거친 물살이 쏟아져 내리는 듯한 기묘한 시원함이었습니다. 사라는 자신도 모르게 억눌린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6개월 동안 허리를 옥죄고 있던 수많은 진통제로도 완전히 지울 수 없었던 그 무겁고 둔탁한 통증의 근원지가 정확히 타격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침은 사라의 허리와 엉덩이, 종아리를 따라 차례로 꽂혔고 고지어 붉은 빛을 뿜어내는 적외선 조사기가 환부를 따뜻하게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대로 15분 정도 계실 겁니다. 근육의 굳은 결을 풀어주고 신경이 눌려 생긴 염증 주변의 혈류량을 극대화해 자연 회복을 돕는 과정이죠. 편안하게 숨을 쉬세요. 15분. 영국의 병원에서는 의사와 눈을 맞추는 시간조차 5분을 넘기기 힘든데 이 한국의 의사는 환자를 침대에 눕혀놓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곁을 지키며 상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라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든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침이 꽂힌 채 누워있는 동안 사라의 몸에서는 믿기 힘든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밧줄로 꽁꽁 묶인 듯 뻣뻣했던 허리 근육이 온기를 머금은 솜사탕처럼 스르르 풀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타고 내려가던 불쾌한 저림도 마법처럼 잦아들었죠. 사라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마약성 진통제를 먹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단지 금속 바늘 몇 개를 꽂았다고 이런 즉각적인 반응이 올 수 있지? 플라시보 효과라고 치부하기엔 내 몸의 생리적 변화가 너무 명확하잖아. 15분이 지나고 침을 모두 뽑아낸 뒤 정 원장이 사라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천천히 일어나 보시죠. 사라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평소라면 이 작은 동작 하나에도 숨을 헐떡이며 얼굴을 찡그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두 발을 딛고 허리를 곧게 펴는 순간 사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허리에 얹혀있던 10kg짜리 모래주머니를 싹둑 잘라내 버린 것 같은 가벼움이었습니다. 사라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허리를 좌우로 비틀어보고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지켜보던 영국 간호사 동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 마이 갓. 사라, 당신 지금 뛰고 있잖아. 비행기 탈 때만 해도 부축을 받아야 했던 사람이. 동료들의 경악 어린 외침에 사라는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영국의 최고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6개월을 끌며 수술 외에는 답이 없다고 단언했던 그녀의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독한 고통을 이 동양의 작은 의원이 단 15분 만에 그것도 얇은 바늘 몇 개로 잠재워버린 겁니다. 사라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털썩 주저앉은 그녀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정 원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원장님, 도대체 제 몸에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한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입국할 때 보였던 오만함과 냉소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경외심과 간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정 원장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사라 간호사님, 이것은 수천 년간 누적된 임상 데이터와 현대 해부학이 결합한 과학입니다. 서양 의학이 구조적인 문제를 수술로 제거하는 데 탁월하다면 우리는 몸 스스로가 균형을 찾아 치유하도록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라는 뒤통수를 강하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위치를 켜준다. 그동안 그녀는 환자의 몸을 고장난 기계처럼 다루며 부품을 교체하는 데만 익숙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의 의사는 환자의 몸을 하나의 완벽한 생태계로 존중하며 그 치유의 힘을 끌어내는 철학을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수납 창구로 나온 사라는 동료가 결제하는 모습을 보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 정도의 혁신적인 치료라면, 게다가 이런 최고급 시설을 갖춘 강남의 병원이라면 청구서가 어마어마하겠지. 아마 수백 파운드는 좋게 나올 거야. 영국에서는 무료지만 미국이나 해외에서 이 정도의 진료를 받으려면 파산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사라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며 통역사에게 물었습니다. 치료비가 얼마인가요? 제 신용카드로 결제하겠습니다. 그러자 통역사가 영수증을 확인하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외국인이라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어서 일반 수가로 계산되었습니다. 한화로 약 4만 원, 영국 파운드화로 치면
25파운드 정도 되네요. 네, 얼마라고요? 250파운드가 아니라 25파운드요. 사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25파운드. 런던 도심에서 괜찮은 저녁 식사 한 끼도 먹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통역사님, 뭔가 착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받은 침술, 적외선 치료, 물리치료까지 다 합친 가격이 고작 25파운드라고요. 게다가 예약도 없이 당일에 와서 그것도 원장님께 직접 진료를 받았는데요. 사라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습니다. 통역사는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한국 국민이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이보다 훨씬 적은 10,000원대, 그러니까 78파운드 정도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라는 손에 들고 있던 신용카드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7파운드. 런던 스타벅스에서 커피 2잔 마실 돈. 그 돈이면 대한민국 국민은 이 최고급 시설에서 부작용 없는 최상의 통증 치료를 원할 때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영국의 의료 시스템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했던 거지? 사라는 6개월 동안 허리를 부여잡고 진통제를 삼키며 수술 날짜만 기다리던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무상의료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수많은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방치되는 조국의 현실. 그리고 단돈 커피 2잔 값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누리는 한국인들의 일상. 그 끔찍한 간극이 사라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영수증을 쥔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동료 간호사들 역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들 모두 영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알량한 자존심이 한국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흔적도 없이 실려 내려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한의원에서의 충격은 그날 저녁 사라가 겪게 될 더 큰 기적을 위한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일정을 마친 영국 간호사 일행은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라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왜 이렇게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인 한국인들의 소름 돋는 국민성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도대체 평화로운 한강공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영국의 수석 간호사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게 된 걸까요? 사라의 영혼을 완벽하게 굴복시킨 그 놀라운 사건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겪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영국 간호사 연합회 일행은 저녁 식사와 휴식을 위해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사라는 버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허리의 통증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상념들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단돈 10,000원, 예약도 없이 당일 진료, 그리고 부작용 없는 즉각적인 통증 완화. 이 나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환경에 살고 있는지 알고나 있을까? 한강공원에 도착한 일행은 또 한 번 문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런던의 템스강 둔치였다면 갱단과 취객들을 피해 황급히 자리를 떠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한강은 낮보다 더 활기차고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아 치킨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고 자전거를 타거나 강아지와 산책을 즐겼습니다. 심지어 지갑과 스마트폰을 돗자리 위에 덩그러니 놓아둔 채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람들의 모습에 영국 간호사들은 기함할 수밖에 없었죠. 사라라, 저기 좀 봐. 저 사람들은 자기 물건이 도둑 맞을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것 같아. 영국의 공원이라면 5분 만에 싹 털렸을 텐데. 동료 간호사인 에밀리가 호들갑을 떨며 말했습니다. 사라 역시 눈앞에 펼쳐진 완벽한 치안 상태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기묘한 평화로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신뢰망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 사라는 한국의 놀라운 의료 시스템이 단지 정부의 정책이나 의사들의 실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평화로운 분위기가 산산조각 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행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배달 음식을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들로부터 불과 2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꺄, 악, 누구 없어요? 저희 아빠가 숨을 안 쉬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사라와 영국 간호사들은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명이 들린 곳에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가슴을 움켜쥔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딸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울부짖으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심정지 환자야, 에밀리, 당장 구급차를 불러. 제인, 나와 함께
환자에게 간다. 수석 간호사 사라는 통증이 사라진 가벼운 몸으로 가장 먼저 환자를 향해 내달렸습니다. 영국의 대형 병원에서 수천 번의 응급 상황을 겪었던 그녀의 뇌는 이미 심폐소생술 CPR 매뉴얼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런던 외곽공원이라면 구급차가 오기까지 최소 15분은 걸릴 텐데 이 넓고 복잡한 공원에서 구급대원들이 정확한 위치를 찾으려면 시간이 더 지체될 거야. 골든타임을 확보해야만 해. 사라가 환자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막 환자의 흉부를 압박하려는 찰나였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거친 발소리가 들리더니 한 젊은 한국인 청년이 헐레벌떡 뛰어와 환자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청년은 자전거용 헬멧도 채 벗지 못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비켜주세요. 청년은 사라를 살짝 밀쳐내더니 놀랍도록 정확한 자세와 압박 속도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당황했습니다. 의료진도 아닌 평범한 민간인이 이렇게 능숙하게 CPR을 한다고? 영국의 일반인들은 응급 상황을 마주하면 섣불리 나섰다가 법적 책임을 질까봐 뒷걸음질 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뛰어든 겁니다. 1, 2, 3. 청년이 이마에 구슬땀을 흘리며 압박을 이어가는 사이 더 믿기 힘든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주변에서 나들이를 즐기던 시민들이 순식간에 환자 주변으로 모여들더니 마치 훈련받은 특수부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한 중년 남성은 겉옷을 벗어 환자 딸의 어깨에 덮어주며 안심시켰고 여학생 무리는 각자의 스마트폰 라이트를 켜서 어두운 현장을 밝게 비췄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공원 입구 쪽으로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구급차 진입로 확보할게요. 자전거 도로 비워주세요. 사라와 영국 간호사들은 그 자리에 선 채로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인 자신들은 아직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 나라의 평범한 시민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찾아 완벽한 응급 구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야?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응급실이라도 되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반사적으로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말도 안 돼. 구급차를 부른 지 이제 겨우 3분 지났잖아. 영국의 도심 한복판에서도 상상하기 힘든 출동 속도였습니다. 번지수도 없는 이 거대한 공원에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위치를 파악하고 도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자 시민들의 움직임은 더욱 놀라워졌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도로 양옆으로 물러서며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었습니다. 구급차는 단 한 번의 지체도 없이 환자 바로 앞까지 미끄러지듯 도착했습니다. 문을 박차고 내린 구급대원들은 대세 산소호흡기를 들고 환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환자 상태 브리핑해주세요. 구급대원의 외침에 CPR을 하던 청년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정확하고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60대 남성, 3분 전 갑작스러운 흉통 호소 후 쓰러짐. 즉각적인 의식 소실 확인 후 흉부 압박 200회 실시했습니다. 호흡,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원들은 청년의 브리핑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재세동을 준비했습니다. 모두 물러서세요. 쇼크 들어갑니다. 쿵. 환자의 몸이 크게 들썩였습니다. 사라는 숨을 죽이고 모니터의 심전도 파형을 지켜보았습니다. 삐 소리와 함께 일직선을 그리던 그래프가 아주 미세하게 요동치기 시작하더니 이내 뚜렷한 곡선을 그리며 심장 박동을 회복했습니다. 호흡 돌아왔습니다. 심박수 안정화, 즉시 이송합니다. 환자가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오르고 공원을 빠져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6분. 영국의 수석 간호사 사라는 그 6분 동안 자신이 목격한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한편의 잘 짜인 기적의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구급차가 멀어지고 상황이 종료되자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히 흩어져 다시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CPR을 했던 청년도 말없이 헬멧을 고쳐 쓰고는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누구 하나 영웅 행세를 하지 않았고 보상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시민의 의무였던 겁니다. 사라의 두 다리에서 완전히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녀는 털썩 차가운 잔디밭 위로 주저앉았습니다. 에밀리가 놀라 다가왔지만 사라는 손을 저으며 멍한 눈으로 한강의 물결을 응시했습니다. 에밀리,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알겠어? 사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영국의 무상의료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어. 의사들의 권위와 과학적인 시스템만이 환자를 살릴 수 있다고 믿었지. 그런데 저 시민들을 봐. 저 사람들은 병원 밖에서도 이미 완벽한 생명 유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었어.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한의원에서의 단돈 10,000원짜리 기적 같은 치료, 그리고 3분 만에 도착하는 구급차. 이 모든 인프라를 가능하게 한 진짜 원동력은 바로 저 시민들이었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오지랖, 국가 시스템에 대한 굳건한 신뢰, 그리고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성숙한 국민성. 영국의 시스템은 국가가 국민에게 의료를 베푸는 구조였다면, 한국의 시스템은 국민 전체가 서로의 생명을 지키는 구조였던 겁니다. 우리는 기술과 자본이 부족해서 의료 위기를 겪고 있는 게 아니었어. 생명을 대하는 태도, 타인을 향한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야. 사라의 오열 섞인 고백에 영국 간호사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콧대 높던 서양 의학의 후예들이 동양의 작은 나라가 뿜어내는 거대한 인류애와 압도적인 시스템 앞에 완벽하게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라를 완전히 굴복시킬 한국의 진짜 위대함을 증명할 마지막 사건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한국의 한 종합병원을 방문한 영국 간호사 일행은 영국의 NHS를 산산조각 낼 만큼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영국의 수석 간호사에게서 질투심마저 앗아가고 경외감만을 남기게 한 걸까요? 세계를 경악시킨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진면목, 그 장엄한 결말이 이제 시작됩니다. 다음 날 아침, 사라와 영국 간호사 연합회 일행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어젯밤 한강 공원에서 목격한 시민들의 완벽한 응급 구조 네트워크는 그들의 머릿속에 깊은 충격을 남겼죠. 하지만 사라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영국의 시스템을 변호하고 싶은 마지막 자존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는 훌륭했어. 하지만 중증 질환을 다루는 종합병원의 시스템은 다를 거야.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영국의 형평성을 사보험 2주에 한국이 따라올 수는 없을 테니까. 사라는 애써 표정을 굳히며 병원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또 한 번 완전히 잘못 짚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대형 병원 로비는 언제나 끝없는 대기 줄과 환자들의 짜증 섞인 한숨으로 가득 찬 마치 전쟁터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의사를 만나기 위해 몇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고, 서류 하나를 발급받으려면 여러 창구를 돌아다녀야 했죠.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한국 병원의 풍경은 달랐습니다. 마치 최첨단 IT 기업의 본사에 온 것처럼 고요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환자들은 로비 곳곳에 설치된 키오스크 무인 단말기에 스마트폰을 스캔하여 단 3초 만에 접수를 마치고 있었고, 진료실 앞에는 대기 환자의 이름과 예상 대기 시간이 실시간 모니터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오가고 있었지만 어느 한 곳 막힘없이 물 흐르듯 유연하게 돌아가는 시스템. 사라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병원이라고요? 접수처에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통제가 되는 거죠? 동행한 한국 병원 관계자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환자의 진료 기록과 처방, 그리고 수납 내역이 국가 전산망과 병원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환자들은 불필요한 대기 시간 없이 오직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죠. 사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최첨단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 텐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좋은 병원에 올 엄두조차 내지 못하겠군요. 그녀의 질문에 관계자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라 간호사님, 저기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시는 할머니를 보시죠. 저분은 폐암 말기 환자이십니다. 아주 고가의 표적항암제 치료를 받고 계시죠. 사라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암 말기 치료라면 미국에서는 수억 원, 영국에서는 무상이라도 1년을 대기해야 하는 치료지. 보나마나 엄청난 부자일 거야. 하지만 관계자의 다음 말은 사라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국가의 지원을 받는 아주 가난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인 산정특례 제도 덕분에 저분이 내는 암 치료비는 전체 비용의 단 5%뿐입니다. 사실상 한 달에 몇만 원 수준이죠. 한국에서는 돈이 없어서 암 치료를 포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장비를 가장 가난한 사람도 거의 무상에 가깝게 누릴 수 있으니까요. 5%라고요? 암 치료비가요?
사라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영국의 무상의료는 평등이라는 명분 아래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똑같이 긴 대기 시간을 감내하게 만들어 결국 많은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벽한 전산망과 효율적인 민간 병원 시스템을 결합하여 가장 질 좋은 의료를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그것도 파격적인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영국의 사회주의적 의료 시스템과 미국의 자본주의적 의료 시스템의 장점만을 기적처럼 결합해낸 세계 의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괴물 같은 복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원 한쪽에 마련된 헌혈센터 앞을 지나던 사라는 발걸음을 멈추고 멍하니 섰습니다. 헌혈센터 앞에는 20대 대학생부터 군복을 입은 군인, 정장을 입은 직장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긴 줄을 서서 자신의 피를 나누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헌혈을 하려고 기다리는 건가요? 관계자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제 큰 교통사고가 나서 특정 혈액형이 부족하다는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거든요. 그 문자를 받고 아침 일찍부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든 겁니다. 한국인들은 국가의 위기가 닥치면 이렇게 항상 먼저 팔을 걷어붙이죠. 사라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로비의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제 한강공원에서의 그 일사불란했던 시민들, 자신의 피를 기꺼이 내어주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청년들, 그리고 가난한 자의 생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국가의 완벽한 시스템. 그녀가 20년 동안 굳게 믿어왔던 선진국 영국의 자부심은 철저하게 박살났습니다. 아니, 박살난 정도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압도적인 거인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져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국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하향 평준화를 만들었어. 하지만 한국은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생명의 기적을 상향 평준화시켰어. 이건 의료 선진국을 넘어선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생명 존중의 국가야. 사라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패배감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간호사로 살아오며 그녀가 그토록 꿈꿨던 생명이 돈이나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빠르고 완벽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의 유토피아를 자신의 눈앞에서 목격한 것에 대한 거룩한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오열에 동료 간호사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사라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들 역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런던으로 돌아가면 오늘 한국에서 본 이 기적 같은 시스템을 평생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며칠 뒤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인천공항 출국장에 선 사라는 한국인 스태프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국할 때의 그 오만하고 차가웠던 표정은 완전히 사라지고 겸손함과 경외심으로 가득 찬 따뜻한 미소만이 그녀의 얼굴에 번져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제게 단지 우수한 의료 시스템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기술을 뛰어넘는 인간에 대한 애정, 그리고 국가를 굳건히 지탱하는 국민들의 성숙한 양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국 간호사 연합회는 이제 한국을 배우기 위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겠습니다. 사라가 영국 보건부에 제출한 귀국 보고서의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의료를 배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 전에 타인의 아픔에 기꺼이 뛰어드는 한국인들의 뜨거운 심장을 먼저 배우십시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영원히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매일 누리는 이 일상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실감하고 계십니까? 동네 병원에서 단돈 몇천 원의 진료를 받고 새벽에도 안전하게 거리를 거닐며 길에 쓰러진 사람을 보면 주저없이 달려가 구호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의 모습. 외국인들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수백 년이 지나도 구현하기 힘든 기적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흔히 헬조선이라 자조하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영국의 엘리트 간호사조차 펑펑 울며 무릎을 꿇게 만든 것이 바로 우리의 오늘입니다. 압도적인 국가 시스템과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따뜻한 국민성.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첨단 무기보다 강력한 대한민국의 진짜 국력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만큼은 이렇게 멋진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과 서로에게 칭찬 한마디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세계가 경외하는 대한민국의 압도적 시스템, 그 감동의 기록이었습니다.